하지 못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2021년도 새해 벽두부터 국제사회로부터 또다시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도 여러분들께 함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과 관련된 얘기를 보면요. 여러분들 하나의 이제 사실로 굳어진 건 뭐냐면,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이번 검사장들 고위 검사 인사 문제 때문에 신현수 수석이 갑자기 사의를 표명하고 휴가를 갔다. 이것이 정설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청와대 당국자도 확인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확인이 안 되는 얘기는 지금 뭐냐? 청와대, 즉 문재인 대통령이 결재를 할 때 신현수 민정수석하고 박범계가 협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요거까지 알고서 결재를 한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서 결재를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일체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낱낱이 결재 과정을 밝힐 수도 없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에 오늘 조간에 나온 뉴스를 보면요, 어느 정도까지 지금 강경하냐면 대통령의 인사 결재는 일종의 통치행위다,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야말로 일개 검사장 인사를 하는데, 제가 여기서 일개라고 하는 것은 추미애를 의식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검사장들을 폄하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일개 검사장 인사를 하는 것까지도 통치행위로 보냐 이거예요. 총리나 감사원장이나 국정원장이나 무슨 장관이나 이렇다고 본다면 또 혹시라도, 그래도요, 지금 청문회라는 거 열려 있잖아요. 청문회 다 알려 있고 언론에서 다 나오고 언론에 흘리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거를 통치행위라고 하는지, 이 통치행위라고 하면서 입을 딱 다물게 시키는 이유는 뭐냐요? 뭡니까? 대통령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될 절체절명의 무슨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한 일이 정당하고 아무 문제 없으면 왜 통치행위라면,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잘하신 겁니까, 이런 얘기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통치행위야, 더 이상 묻지 마, 알려고 하지도 마. 이 입을 딱 가로막는 이유는 그만큼 대통령의 사인이 정당하지 못하다, 부적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지금 안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안 알려져 있는 것은, 휴가원을 신현수 수석이 유영민 비서실장을 통해서 대통령한테 제출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휴가원 결재할 때 대통령의 반응이 또 안 알려져 있어요. 이 반응 드러나거나 뻔한 거겠지만, 그래도 이번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이런 것도 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오늘 이제 뉴스를 보면 조금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 굉장히 중대한 것인데, 제가 이제 제목에다도 그렇게 이제 붙였는데요. 첫째로는 박범계가 문재인 대통령을 패싱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결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월 7일 날 인사를 공개했어요. 이것이 지금 새로 알려진 것이고, 이렇게 돼서 신현수 수석이 패싱하다 보니까, 신현수 수석도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열받잖아요. 감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머릿속에 이성만 있습니까? 감성도 있죠. 그래서 이 신현수 수석이 볼 때는 이 원칙주의자인데,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대통령 결재도 없이 박범계 장관이 고위 검사 인사를 깠다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는 박범계가 민정수석의 패싱을 한 상태에서 대통령 결재를 받았다, 이것이 까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현수 민정수석이 박범계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어요. 대통령한테 감찰을 요구했더니 대통령이 승인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봐요. 인사 보고도 안 하죠. 조율도 안 하죠. 그 다음에는 자기 패싱한 상태에서 대통령 결재를 받아서 공개해버리죠. 그래서 이거 손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감찰하다 하니까 대통령은 또 신현수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신현수 민정수석하고는 둘이서 소주라도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고 하잖아요. 소주잔 돌릴 상황인데 그런 사이인 줄 알고, 그리고 사전에도 이제 들어갈 적에부터 윤석열 총장의 갈등관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추미애식으로 인사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들어갔는데 이것이 하나도 안 지켜지잖아요. 그러니까 신현수 수석 입장에서는 이거 내가 배신당하는구나, 나는 이거 꼬다는 보릿자루구나, 박범계 편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현수 수석 입장에서는 박범계 된 사람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볼 일이 없어, 이러고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범계가 자기가 이 소통이 부족한 거 인정한다, 내일이라도 당장 전화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전화했다는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최소한도 지금 어제 금요일 날 전화를 했어야 되고, 오늘 늦어도 오늘 전화가 가야 되는데, 저 같아도 그렇죠. 저희 박범계한테 전화 오면 받겠어요? 문자 오면 답장이라도 해주겠습니까? 다시는 안 본다는 사람인데. 신현수 수석의 성격은요, 아주 이렇게 지금 박범계같이 조금 돌아오더라도 돌아올 공간이, 사회를 번복할 수 있는 룸이 있을 정도의
박범계가 무식한 일을 한마디로 안 했으면은 모르지만은, 자, 대통령 결재도 안 받고, 그 다음에 본인한테 패싱하고, 대통령은 감찰도 못하게 하고, 이러니 박범계를 볼 생각이 나겠냐고요. 이런 지금 상황에 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번에 상황이 심각하냐. 그래서 왜 그러면 박범계가 이렇게 대통령 사전 결재를 득하지 않고 사후 결재를 받았느냐, 먼저 인사를 공개했느냐, 그만큼 사정이 급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정이 급박했던 것은 박범계가 혼자 이걸 결정했겠어요? 청와대 누군가하고 결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론에서 나오는 대로 이광철이하고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이광철이가 결재판을 들고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저는 그 설에 신뢰를 줘요. 왜냐하면 장관이 청와대에 들어간다 그러면요, 경비실, 이 경호실서부터 다 알게 돼요. 출입문서부터 다 알아요. 박범계 차 번호 청와대에서 다 알 텐데요. 그러면 차 들어올 때 뭐 대통령 행사처럼 일반인들 접근 금지시키고 소개시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들랑달랑하고 청와대 직원들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박범계 장관 들어왔네? 이거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상 절대적으로 박범계가 직접 판을 들고 대통령한테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 여러 가지 소리 있잖아요. 대통령한테 직보해가지고 받았을 것이다. 아니면 이광철이가 받았을 것이다. 아니다. 이거 뭐 이제 지도새도 모르게 어디서 받았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박범계가 들어가면은 보안이 세요. 더군다나 지금 신현수도 모르게, 윤석열도 모르게, 대통령도 모르게 공개해버렸는데, 그리고서 사후 결재를 들어가는데, 그거를 보안이 누설되게 하겠어요? 천만의 말씀. 사후 결재가 맞든 아니면 사전 결재를 했든 간에, 어떤 것이 맞든 간에 대통령 결재는 박범계가 하지 않은 것만은 거의 정확할 것이다. 그러면 누가 했느냐? 그거는 이광철, 지금 언론 나오는 이광철이가 했거나 아니면은 제3자가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제3자는 뭐냐? 이광철이가 직접 대통령한테 안 갖다 주고, 대통령 문고리 권력이 있잖아요. 바로 문고리 권력들이 중요한 정보보고서라든가 정책보고서 대통령한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광철이가, 이 박범계가 청와대 누군가하고 전화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광철한테 전화해서 야, 네가 가서 받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광철이가 내가 들랑달랑 하면 이거 보안이 세면 위험합니다. 그러니 내가 문고리 권력, 맨 대통령 바로 옆에 있는 보좌관 하나 있잖아요. 비서관. 그 친구를 주어서 결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과정을 겪을 수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저도 이 청와대도 근무해보고 다 공직생활 30년 넘게 했지 않습니까? 딱 그래서 이광철 또는 대통령 문고리 권력을 통해서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한테는, 왜냐면 밑도 끝도 없이 대통령 돈 하나 사후보고 하는데 말이죠. 그러면은 대통령한테는 전화보고를 했거나 아니면은 유영민 비서실장이나 아니면은 이 박범계가 제일 믿는 이 보좌진을 통해서 전말을 보고하고 결재를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전말은 알고서 결재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이든 사후든 간에 그런 개연성, 가능성이 몇 가지 짚어린다. 이런 말씀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지금 현재 신수석이 이런저런 내용을 쭉 보면 신수석 본인의 성격으로 보나 이렇게 사후 결재까지 받았다. 그리고 감찰을 요청했는데 거절했다. 이런 걸 보면 대통령까지도 배신당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이제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정적인 시기에 박범계, 그러니까 이거는 제로섬 게임을 한 거예요. 이게 넌 제로섬 게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50점 아니면 40점 60점을 맞아야 이게 타협의 여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박범계는 100점을 맞고 신현수 수석은 0점을 맞은 거예요. 이게 바로 제로섬이잖아요.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패자와 승자가 이 선거에서처럼 완전히 갈라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돌아올 가능성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신현수 수석이 이런 것 때문에 1월부터 주변에다가 굉장히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2월 7일 날 지금 이제 정설은 2월 7일 날 이렇게 박범계가 갑자기 언론에 먼저 보도를 해가지고,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는 2분 전에 알았다잖아요. 언론인들이 이거 1시 반에 검사장 인사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나서야 대검에서 법무부에 요청해가지고 법무부에서 그것도 문자로 연락받은 것이 2분 전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번개같이 그야말로 인사를 탄핵했습니까? 그 얘기는 2월 4일 날 백운규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굉장히 이 검사장 보고를 발표를 앞당겼다. 그래서 사상 초유의 일들, 박범계 장관을 갖다가 이 민정수석이 감찰을 주장하고, 또 이 박범계는 민정수석을 제끼고
고위 검사장 인사를 단행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사실상 분위기도 이 윤석열 총장한테 이번 간부 인사들, 중간 간부 인사들 할 때 좀 유리하지 않습니까? 전에 추미애 때는 아예 그냥 얘기도 안 듣고 했으니까요. 그렇지만은 이번에는 그래도 인사안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실무선에서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세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현재 권력 비리 수사팀 움직이지 마. 딱 얘기했고, 이성윤 1차장은 중립적인 사람으로 갖다 놔.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그 다음에 이문정, 박은정, 이런 사람들, 그야말로 이 본인 징계 앞장선 사람들 영전시키지 마. 이렇게 지금 최후 통첩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현재 언론에 나오는 얘기들의 대부분은 거의 사실일 것이다. 거의 사실일 것이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현재 여권에서는 달래려고 이 김남구이가 많이 드나들고 있어요. 김남구이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남구이가 하는 얘기는 민정수석 자리를 꼭 다시 돌아와 달라. 이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이광철이하고 신수석하고 사이가 굉장히 나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완팀이다. 요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그러는데요. 저 김남국 정도에서 돌아오라고 한다고 지금 이 신현수 수석이 돌아올 사람입니까? 오히려 더 신현수 수석을 갖다가 김남국 같이 꼭 나이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요. 이거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도 아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심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카메라 화면상으로는 웃는 모습도 잡혔지만은, 글쎄, 그것도 누구죠? 청와대에서 지금, 이 홍보에 최일선에 서 있는 탁현민이 이건 실수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때가 대통령이 당 지휘부를 9개월 만에 만나면서 웃는 모습을 지금 국민들한테 보여야 할 때입니까? 지금 때가.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민심의 흐름을 몰라요. 당도 몰라요. 당도. 아니 지금 웃으면서 만날 때냐고요. 때가. 신현수 사건이 아니라도 지금 웃으면서 만날 때입니까? 지금 상황이.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잖아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헌법상의 가치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김명수 등등 추미애 등등 해서 이렇게 웃는 모습을 사진에 찍어내니까 언론에서 더 열받고 우리 국민들이 저도요 저 문재인 대통령 사진 잘못 올리면 댓글에 엄청나요. 저 꼴도 보기 싫은데 원래 올리냐고.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저도. 자, 이러다 보니까 속으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점잖하게 쓰고 일부 언론에서는 좀 더 세게 쓰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이 당 지휘부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줬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경고 메시지는 뭐냐면 다름이 아니라 이견을 표출하지 말라. 적나라하게 표출하지 말라. 요런 이 경고를 문재인 대통령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뜻 보면 이 이견을 그대로 표출하지 말라는 얘기가 홍남기하고 민주당하고 4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는 문제 가지고 홍남기는 재정사태를 상황을 감안해야 된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선거 무조건 이겨야 된다. 돈을 뿌려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요 가지고 좀 이견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비교적 강경한 어조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견은 절제돼서 알려지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당정 간 이견이 있더라도 감정적 표현과 같은 노출은 자제해라. 그리고 당정이 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여라. 이런 얘기를 상당히 강경하게 한 것으로 지금 언론 행간을 읽어보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선적으로 이 코로나 재난지원금 이런 것들이 중요한 주제였기 때문에 이 홍남기와 이 당과의 이견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을 수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 신수석과 박범계 간의 이견 그로 인해서 이 사의 표명과 관련된 지금 전국 굉장히 어지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더 이상 청와대가 얘기하는 것 이외에 당에서는 입을 딱 다물고 있어라. 이런 저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현재 문재인 정권 굉장한 위기 국면에 또 한 번 신현수 수석의 사표를 둘러싸고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바로 뭐냐. 신현수 수석이 일단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것은 인사 문제지만 그 배경 요인 중에 하나는 공수처도 공수처지만 지금 범죄수사청은요 검찰 완전히 핫바지로 만드는 거예요. 6개 범죄에 관해서는 지금 검찰이 수사권 행사하도록 돼 있잖아요. 부패범죄, 경제범죄, 그 다음에 공직자와 관련된 범죄, 선거범죄, 방위산업, 그 다음에 대형 참사. 요거를 전부 다 별도의 수사청, 즉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거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에요. 황운하, 최강욱,
김남수, 예?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현재 이것을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수사 안 받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검찰의 존재의 의미를 완전히 싹둑 잘라내는 거잖아요. 이거 신현수 수석이 볼 때 이게 정상적으로 보이겠어요? 우리 일반 국민들의 눈에도 이게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데, 이러니까 이 신현수 수석이 더 열받아가지고 지금 사표를 내고 간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김명수 얘기인데요. 김명수 사과문이 733자로 되어 있고, 허위사실과 거짓 7가지로 되어 있다. 이렇게 제가 어제 심야를 늦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또 언론에 대대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젯밤 심야 방송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들어주시면은 소상하게 충분히 이 내용을 아실 수 있다. 더 이상 이제는 김명수는 이제 우리도 지쳐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내려와야만이 그야말로 사법부의 역사에 흑역사를 들쓰게 된다. 저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네. 다음에는 이제 외교안보 관련 뉴스를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외교, 문재인 정부의 외교는 뭡니까? 김정은한테 쩔쩔매고 시진핑한테 살살 빌고, 이게 김정은 그 다음에 시진핑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사고의 틀이에요. 지금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 하는 게 뭐예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 하는 것은 중국 손을 좀 보겠다는 거예요. 중국 이대로 놔둬가지고 2049년, 즉 중국 정부가 탄생한 지 100년 만에 전 세계를 제패하는 1등 국가가 되는 거. 이것은 시진핑의 꿈이잖아요. 그거를 유식하게 해서 중국몽이라고 그래요. 이 중국몽을 지지하겠다고 전 세계에서 가장 세게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문재인이에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몽을 지지한다고 그러니 미국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중국몽을 지지한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미국의 존재를 그야말로 2등, 3등 국가로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말 뜻도 모르고 중국몽을 절대적으로 지지합니다. 이래버렸잖아요. 그러니 이게 미국 사람들이 볼 때, 더군다나 바이든 정부가 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정의용이 중국의 양재치하고 전화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양재치하고 전화하면서 시진핑 금년에 코로나 사태를 봐가면서 여건이 허용하면 꼭 방한해달라 얘기했잖아요. 아직도 시진핑 방한 타령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바이든은 시진핑이 좀 손 좀 보겠다 그러는데 문재인은 계속 악수하면서 놀겠다 이거예요. 이런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중요한 지금 최근에 이 회의가, 그리고 화상회의든 대면회의든 그 다음에 전화회담이든 많이 열리고 있어요. 18일만 하더라도 이 브링컨 장관이 직접 주재한 이 화상회의가 이 쿼드, 즉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외교장관 간의 전화회담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같은 날 블링컨은 유럽 3대 강국이라고 하면 영국, 독일, 그 다음에 프랑스지 않습니까? 여기 외교장관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이 전화회담 목적은 바로 뭐냐면 바이든 정부의 가장 최고 외교 목표가 중국 견제다. 여기에 같이 우리 손 좀 같이 맞추자. 바로 요거예요. 그리고 인도 태평양 지역은 열려있게 만든다. 그 다음에 자유롭게 만든다. 이 얘기는 자유롭게 만든다는 것은 바로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이 제해권을 확보하지 않도록 그야말로 이 항행의 자유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린 것으로 한다. 그럴 때는 24시간 그야말로 국제법적으로 이 공해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특정 국가에, 특히 중국의 개입을 반대한다. 이것이 열려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대원칙을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바이든 외교의 특징은 하나는요. 이 동맹국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외교예요. 그래서 이 쿼드 외교장관 회담, 미국이 그 다음에 유럽 3개국과의 이 외교장관 회담, 전화회담은 화상회의는 바로 이러한 바이든 정부의 외교 철학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이러는 어느 상황인데 여기 쿼드는 문재인 대통령 어땠습니까? 장기 집권한 강경화 쿼드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아. 이렇게 얘기해버렸잖아요. 좋은 생각이 아니야. 이러니까 그 생각이 아직도 유효하게 보이는 거예요. 미국 정부한테는. 그러니까 지금 외로울 수밖에 없고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우리 문재인 정권이 굉장히 지금 이렇게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 과연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는요, 한국이 자유진영이 맞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그래요. 앞에 발견들은 중국에만 손을 얹고 있고 김정은에만 쩔쩔매고 있고 바이든은 트럼프의 대북 외교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데 인정 안 하는데 트럼프가 했던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최고의 성과로 생각하고 문재인 정권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미국과 중국 간에 정상회담 하라.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으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는 자유주행이 맞냐? 이런 북한 핵 문제, 중국 견제 문제 가지고 엇박자만 놓고 있으니 참 큰일 났다. 이런 불만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쿼드 이 안보협의체는 2019년 9월에 유엔 총회 때 4개국 외교장관들이 만나서 결성이 돼가지고 2020년도 작년 10월 달에는 일본에서 직접 회의가 열렸어요. 이때 폼페이오가 서울하고 일본으로 가겠다고 하다가 서울을 강경화는 패싱하고 일본만 갔지 않습니까? 이럴 정도로 지금 미국은 이 쿼드 회의에 굉장한 외교적인 지금 우선 순위를 지금 매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 쿼드 회의에서는요, 쿼드 회의를 외교장관 회의든 고위급 회담을 이제 정례화시키자. 그리고 쿼드 정상회의도 금년 중에는 개최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한국은 본래 미국에서는 이 쿼드에 한국을 좀 끼워주고 불러들이고 싶었는데 문재인 정권이 이건 잘못된 생각이야.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야.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도 쿼드도 못 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쿼드를 확대시켜가지고 아시아판 나토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지금 미국의 생각인 것으로 그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북핵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도 지금 전혀 끼지 못하는 그런 이 외톨이 신세로 추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국내적으로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외교적으로는 동맹 외교를 무너뜨리고 이래서 문재인 정권은 안팎으로 헌법도 무시. 패싱. 제가 그렇게 유튜브를 그동안 해드린 적이 있고, 이 패싱에 대해서 신현수 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 지금 휴가 중인데, 그런 내용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건 이제 저의 분석이었습니다. 근데 아침 동아일보를 보니까 그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패싱이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식 결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7일 오후, 7일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오후에 인사 발표를 강행했다. 물론 알려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현수 민정수석이 대통령의 정식 결재 없이 인사 발표했다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박범계 장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는데 문 대통령은 이 감찰을 하지 말고 그냥 사후 승인해줘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 수석이 아니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느냐 라고 해서 시스템을 점검을 해봤는데 실제 이 상황이 맞다. 그래서 야 이건 아니다 싶어서 사표를 냈다. 그러면서 사정당국의 고위 관계자를 인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신 수석과 가깝다는 법조인도 인용을 했는데 이렇게 된 법조인 코멘트는 이렇습니다. 박 장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발표 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고 신 수석이 사의를 철회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이거는 대통령 패싱이다 하는 걸 확인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걸 확인해 준 거는 사정당국의 고위 관계자다. 이게 이제 이 보도의 요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보도가 맞다면 이거는 이제 국가 시스템의 완전 붕괴죠. 대통령한테 결재도 받지 않은 검찰 인사를 법무부 장관이 발표를 했다 하는 건 이제 시스템의 완전 붕괴고.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 결국은 박범계 장관은 뭘 믿고 대통령을 패싱했느냐? 이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 기사가 맞는다면. 그럼 뭘 믿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꼭 찌라시 같은 얘기입니다. 자, 대통령 청와대 밖에 무슨 컨트롤 타워가 있다. 그 대통령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이제 이런 뇌피셜이라고 요즘에 그러죠. 이런 얘기들이 다 사실이어야지 이게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권력의 승리라는 것은요.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국정에 큰 관심이 없더라도 대통령을 둘러싼 청와대의 공식 조직이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공식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옆이나 뒤에 일부가 권력을 나눌 수는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DJ 때 권노갑 고문이라든가 아니면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 박철원 그때는 이제 정무장관이었죠. 정무장관이라든가. 그건 결국 대통령이 신임을 하기 때문에 권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권력이 국가 시스템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똑같죠. 권력의 생리는 똑같습니다. 북한에서 김정은이 자기 여동생인 김여정에 대해서 만약에 저 사람 내 뜻과 다르다라고 하면 하루아침에 김여정은 권력이 없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만큼 결국 대통령이라는 공식 권력이 중요한데, 자, 그런데 이 보도는 결국 대통령은 그냥 얼굴 마담 정도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권력은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패싱하고 장관이 인사안을 발표하고 나중에 가서 추인해 주시오 라고 얘기해도 대통령은 사인할 수밖에 없다. 감찰도 못한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거는 1980년 신군부가 최규하 대통령 가서 위협해가지고 정승화 당시 계엄사령관 연행할 때 그때 이후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근데 이게 지금 가능하다고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내용을 저도 어제 들었는데 어제 듣고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얘기를 저한테 해준 사람한테 제가 나무랬습니다. 왜냐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거는 권력의 생리를 모르는 사람의 얘기지.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어가면서 장관이 대통령을 패싱할 수도 없고 패싱하면 아마 그날로 장관은 잘릴 것이다. 충분히 그런 권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 밖에, 청와대 밖에 대통령을 움직이는 컨트롤 타워가 있다고 할지라도 과거 1980년 신군부 같은 경우는 최규하 대통령이 사실은 체육관 대통령 아닙니까? 그리고 허수아비로 있었고 신군부가 모든 국가 권력 기관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고 청와대 밖에 있는 누군가 내지는 어떤 조직이 신군부처럼 국가 조직을 다 장악하고 있느냐? 그렇게 장악하고 있으면요. 물론 소문은 있었습니다. 찌라시 같은 소문은 그동안에. 그럼 이 소문이 사실이란 말이냐? 사실이라는 식으로 지금 동아일보가 보도를 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짤막하게 대통령의 정식 결재를 받지 않고 발표했다 이렇게 기사했지만 이 기사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대통령을 패싱할 수 있는 세력이 있다 하는 그걸 의미하는 거지. 여기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해놨지만 이 기사는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그게 과연 가능하냐 사실이냐 하는 걸 지금 따지고 있는 중이고요. 동아일보 보도가 맞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게 사실이어야 하는데 사실일 수가 있느냐 하는 걸 제가, 왜냐면 저희가 어떻게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확실하게 취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까지 들었습니다. 그 외부의 조직이 누구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사람한테 가서 당신이 실세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는 입장이고, 물어본다고 한들 그 사람이 또 시인할 것도 아니고 실세라 하더라도, 그리고 대통령이 이 사람들의 조종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글쎄 그거는 도저히 저희의 어떤 혁명기가 아니면 믿어지지가 않는 얘기라서 여튼 동아일보가 이런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런 일인데, 그럼 박범계 장관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세다는, 문재인 대통령을 조종하는 바깥의 사람들, 그 사람들과 박범계 장관이 연결돼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배짱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결국 대통령의 사후 추인을 받아낸 정승화 계엄사령관은 연행하고 나서 최규하 대통령이 사후 추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지금 연출했다. 50년 뒤에 연출했다. 이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41년 뒤군요. 그 얘기밖에 안 되는데 저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신현수 수석이 박범계 장관 감찰하자 그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 감찰하지 말고 그냥 사인합시다. 그래서 사인을 했다. 그래서 거기에 절망을 해서 신현수 수석이 사표를 냈다. 이건데 이게 이제 과연 가능하냐? 저는 지금도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의 정치부 기자 취재 경험으로 보면 가능하지 않아. 이게 신군부 때나 가능했던 일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동아일보가 나름 여기저기 확인해서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동아일보를